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으로서 다시 복습해드리면요. 맨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국세에 속한 세금으로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토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특별세가 국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에 대해서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에 대해서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종합부동산세로 되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단어가 나왔다면 납세지 관할을 문제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면서 해당 세금이 국세였으면 사람,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되고,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그리고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에 위임, 징수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과세 표현이 가액으로 되었으면 종가세, 수량으로 되었으면 종량세, 그 구별은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도 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과세 표현이 가액인 종가세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말소 등기 아니면 변경 등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건당 6천으로서 과세, 등록면허세에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으로서 징수한다. 여기까지 더불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 그리고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렇게 했음으로써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 문장에서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여기까지가 방금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그럼 이제 방금 시간까지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소득세의 납세 성립 시기로 가는데, 소득세의 총괄적 내용을 먼저 봅시다. 1은 개인의 소득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예요. 그리고 개인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죠.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을 법에서 기록을 해줘요. 저희들은 기록한다는 걸 보고 열거한다로 표현합니다.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소득,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 소득,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 소득, 사업했으면 사업 소득, 연금 받았으면 연금 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했으면 양도 소득, 퇴직금을 받았으면 퇴직 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양도,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 이러한 소득을 법에다가 기록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소득이 나타났으면 그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합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을 보고 과세 기간 그랬죠. 소득세의 과세 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적어진 내용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기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소득이 발생됐으면 그 소득을 합쳐줘야 그 사람 소득이 나오는 거죠.
합친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쳐서 과세하니까 종합과세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적 내용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원칙만 가지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죠.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가정합니다. 가정하니까 만우절 날짜로 잡을게요. 예전 근대판 만우절은 4월 1일. 4월 1일 날짜에서 이분이 퇴직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현대판 만우절. 노태우가 거짓말한 날. 6월 29일 날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해보죠.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보고 이 내용만 A에게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다른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의 소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A의 소득에 대한 이로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금 받았으니까 퇴직소득.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이걸 합쳐줘야 A라는 사람 나오겠죠. 합쳐서 나온다 뭐랄까요? 종합과세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합과세 원칙인데 자, 여기에서 언제 합칠까요? 이때 합칠 수 있어요? 못 합치죠. 언제 합치니까? 12월 30일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성립 시기는 합칠 수 있는 날짜예요. 뭘까요? 연말입니다. 연말이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소득세에서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말로 연상하세요. 연말로 연상하게 되면 나오는 답은 과세 기간 끝나는 때로 나오겠죠. 그래서 연말로 하시면 돼요. 연말로 연상하시고 나오는 답에 대한 내용은 과세 기간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그건 외울 필요 없이 뭐에다 포인트 할까요? 끝나는 때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끝나는 때로 아시면 되겠죠. 연상은요, 연말로 연상하면서 끝나는 때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의 관계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 또 하나 더 보태면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이 보유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과세합니다.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과세하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저희는 정했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하니까 일. 합치면은요, 기준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되면 과세 기준일로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과세란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아는 것은 기준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준일로서 법에서 정해진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세 개가 다 공통이에요. 이제 아는 것,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성립시기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공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으로서 알면은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인지세까지 연결시켜 줄게요. 인지세. 인지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수입인지죠. 수입인지는 어떤 때 붙일까요? 여러분들이 연로하신 분이 쓰는 말로서는 동사무소 그러고요. 연식이 짧으신 분이 쓰는 말로서는 주민센터. 주민센터 갈 때에
문서에다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여기다가 주민등록증 적죠? 번호 적죠? 주소 적죠? 적고 이걸 주면은 주민등록 등본 주면서 뭘 붙입니까? 수입인지 붙이죠. 그럼 이제 수입인지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인지세에 대한 내용은 수입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격이 수수료 성격이에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겁니다.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거니까 여기에서 성립시기는요. 글자 적어주는다 라는 뜻으로 써요. 어디 나올까요? 문서 작성 시. 작성하는 때 성립되고 금액이 정해졌죠. 금액이 정해지니까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다. 확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금액 산정. 이제 그 연결시키잖아요. 연결시키면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세금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런 내용으로서 된 것이 바로 성립식입니다. 성립시기의 단위로서 정리하면서 밑줄 쳐줄게요. 자, 성립시기로서 37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재산세 기준일 6월 1일 밑에 숫자가 379, 3769로 적어진 곳 표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재산세 379페이지 못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3번 재산세 해도 너무 하신다. 이렇게까지 했으면서도 못 찾으면 능력 탓하십시오. 3번 재산세 기준일 6월 1일 체킹. 뒤로 가져서 7번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기억만 기억하세요. 지역자원시설세란 말이 문제에서 나온다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준일 6월 1일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소득세 밑줄. 소득세 나오면 연말이니까 체킹할 것은요. 끝나는 때에다가 체킹.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인지세 박스 안에 있죠. 인지세 문서 작성한 때에 적으세요. 문서 작성한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 성립과 동시에 확정. 그 다음에 6번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6월 1일 이렇게 체킹되면은 이제 체킹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드렸을 때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되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라는 내용으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지방소득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문장에서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소득세는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에 관한 세금으로서 기준일 6월 1일 공통.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기 세금마다 성립됐어요. 성립됐으면은
그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 세금액을 산정해야죠. 이 세금액 산정에 대한으로서 확정갑니다. 자, 확정에 대한 내용은 380페이지에서 2번 납세의무 확정 나오죠. 확정이란 단어에다가 적으세요. 세 금액 산정, 세의 금액 산정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구체적 나오죠. 구체적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줄 옆에서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립니다. 체킹하지 마시고요. 납세의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지유와 부가지유가 있다. 신고지유는 납세의무 확정을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가 결정에 의해서 납세의무 확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 문장에서 포인트된 단어는요. 신고. 신고라는 단어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찾았으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또 하나는 결정. 결정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결정.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금액을 산정하여 고지서 발부로 세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것에 대한 결정 그럽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 택하는 것은 성립된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지자체가, 국가가 모른다. 그러면 신고입니다. 또 결정에 대한 내용은 납세의무 성립된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알고 있는 경우에서는 결정입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로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하세요. 간결하게 보유에 관한 세금. 보유에 관한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지자체가, 국가가 알까요? 모를까요? 등기부에 적어졌겠죠. 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에 소유자가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서 소유에 대한 내용은 국가, 지자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세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니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보유 외 세금은요, 뭐라고 하냐면 신고입니다. 보유 외 세금은 뭘로? 신고다. 라는 내용으로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취득세. 취득세의 성립 시기는요, 취득하는 때죠. 취득하는 때에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지자체가 알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세금액을 지자체가 산정할 수 있겠으나 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써 부가권을 알려줄 권리를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산정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원인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온 건 뭐만 나오냐? 결과만 나와요. 그럼 결과만 나오고 있으면 되겠죠. 결과적 내용으로서 보유 세금은 뭐다? 결정. 보유 외 세금은요? 신고. 자, 취득세 보유입니까? 보유 외입니까? 보유 외잖아요. 뭘까요? 신고. 그러다겠죠. 재산세는요? 보유니까 뭘까요? 결정. 이 돼요. 구별할 수 있겠죠.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등록 면허세는요? 신고로 됐겠죠. 양도 소득세는요? 신고. 종합부동산세는요?
결정. 왜? 보유니까. 원칙은 결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 예외적 내용은 다음 코스 할게요. 3, 4월 코스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할게요. 지금 하게 되면 또 머리가 혼동스러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예외 사항은 3, 4월 코스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보유세금은 결정, 보유 외세금은 신고로 아시면 되는데 이제 체킹해 줄게요.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 대놓고 체킹할게요. 자, 여기에서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가 징수 방법. 자, 부가가 세금액 산정을 알려준다는 거죠. 뭐였어요? 신고. 그 다음에 징수에 대한 거두리죠. 징수권을 넘겨주면서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신고 택할 세금의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라 그래요. 그리고 또 보통 징수.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글자가 적어졌으나 간결히 합시다. 간결하게 보통 징수는 지방세 플러스 결정. 이러면 보통 징수의 뜻도 알 수 있고 보통 징수를 택하는 세금도 알 수 있어요. 먼저 뜻부터 해볼까요? 뜻으로서는요. 자, 여기서 지방세 그랬죠? 누가 징수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이죠. 결정이니까 세금액 산정. 지자체가 세 금액을 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 이게 바로 보통 징수. 그러면 이제 보통 징수를 택하는 세금 뭐가 있을까요? 자, 지자체가 결정이 뭐였어요? 보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요? 재산세. 재산세 알겠죠? 여기 적는 세금으로서 뭘로? 재산세. 또 하나 더 보태면 지역 자원 시설세. 이렇게 나와서요. 이해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체킹 가능해요. 자, 한번 교재로서 앞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375페이지. 375페이지. 밑에는 숫자가 375라고 적어진 곳. 거기에서 15번. 동그라미 1번 신고 납부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기업, 의에서 납세 의무자가 그 줄 끝에서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밑줄. 니은 세목에서 박스 안에 A번. 취득세 밑줄. 등록 면허세 밑줄. B번 국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통 징수. 보통 징수 밑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이라고 적으세요. 지방세 플러스 결정.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거기에서 의의도 알 수 있어요. 의의로서 고지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 그리고 A번 지방세에서 재산세 밑줄. 지역자원 시설세 밑줄. 이게 보통 징수입니다. 임칠 쳐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박스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소타이틀은 니은 세목에서 A번, 지방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나오고 가로에서 특정 자원분 나오죠. 이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요. 이 특정 자원에 대한 nun 먹는 물이에요. 물. 안 나오겠죠. 세법이 물세법입니까? 부동산 세법입니까? 부동산 세법이니까 여기에 대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킹 안 한 거예요. 되겠죠? 지역자원시설세 나오면은 부동산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에서 보통 징수해가지고 니은 세목에서 A번 지역자원시설세 나오고 가로에 보세요. 뭐 되어 있어요? 부동산.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부동산에 관계된 것만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원을 알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자원에 대한 글자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 쪽이다 라고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확정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두 개를 연결시켜 봐요. 성립에 대한 내용과 확정을 연결시킬게요. 연결시키면은 가산세에 대한 내용과 가산금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가산세에 대한 내용과 가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습 차원으로서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설명에 대한 이로서 성립과 확정은 알았잖아요. 그렇으니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연결해서 나온 것이 가산세와 가산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습 차원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76페이지. 376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교재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겠죠. 그 내용은 법전 내용대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37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가산세에서 기억의 A번 세법에서 세금마다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의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 따라 각 세금마다 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기 밑줄.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올 때는 의무란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의무란 단어가 없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점으로서 끝에서 조심하세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로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가산금에서 기업의 소세를 모든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세법에 따라 각 세금마다 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고지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고지세액에 고지 동그라미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제 거기에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산금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는 고지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산금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올 때에 고지 이 말이 없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제 포인트는 단어 아시겠죠? 가산세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의무란 단어. 그 다음에 가산금은요.
고지란 단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내용까지 예습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연결시켜 봅니다. 연결시켜 볼 때 이때 시점에서 어떤 분이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가 적용이 되겠죠. 이때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요. 취득하는 때죠. 자, 여기에서 성립 시기는요. 취득하는 때 성립된다.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는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가 세금액을 산정하여서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취득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가권을 지자체가 취득한 자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산정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취득세 보유입니까? 보유외세입니까? 보유외. 보유외니까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상으로서 조심하세요. 어느 걸 물어봤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틀리니까요. 자, 성립을 물어본다면요. 취득하는 때로 되고요. 그리고 확정을 물어본다면요. 신고.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리고 또 징수권도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부가권, 얘가 징수권. 두 개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은 취득세는 신고, 납부다. 자, 이제 물어본 내용으로 볼 때에 성립 물어봤다면 취득하는 때, 확정 물어봤다면 신고로 되고요. 부가, 징수, 방법을 물어봤다면 신고, 납부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물어봤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하고 문제 푸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 풀 줄은 몰라.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되는 때 그랬어요. 틀린 거예요. 뭐 물어봤어요? 성립 물어봤죠? 그랬으니까 취득하는 때로 끝나야 돼요. 이래야 맞아요. 네, 그 내용으로서 문제 푸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 성립 물어봤는가 확정 물어봤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 풀고요. 만약에 부가, 징수, 방법 물어봤으면 신고, 납부다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라고 법에서 신고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주니까 법정 신고 기한. 법정 신고 기한으로 물어봤다면 그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물어보냐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 풀으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문제상에서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간을 물어봤다면 원칙은 7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내용이 한순간에 딱 합이 이루어져요. 합이 이루어지면서 성립을 물어봤는데 7일로부터 60일 되는 때 하니까 그래 듣기는 들었어 하면서 맞다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그 사람은요 이제 시험장에서 참 쉬웠어 하면서 나올 때에 머리 이렇게 딱 올리고 나옵니다. 그 올리고 나온 거 맞춰보니까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말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상에서 뭘 물으면 정확하게 알고 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성립은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때. 확정 물어본다면요. 신고. 법정 신고 기간 물어본다면 7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왜 얘가 60일 숫자가 나왔는가? 수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등기법 배울 때에 소유권 등기는 60일 내에 하라겠어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의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에서 나옵니다.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과 2011년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내 거다가 소유권, 소유가 내 거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등기합니다. 그때 적용되는 세금이 등록세로서 적용됐어요. 그럼 2010년까지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문자에게 번거로움을 줬으니까 그 번거로움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 두 개를 합쳐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취득세입니다. 이제는 취등록세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모르는 신문 기자들은 아직도 취등록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기자를 보고 기러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쓰지 마십시오. 취등록세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뭐라고 합니까? 취득세. 이제 보니까 취득세는 어디까지 포함되겠다?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시험이에요. 작년 시험. 작년 29회 때 나왔던 시험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등록면허세에 등록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한 경우 이었습니다. 그가 틀린 답이에요. 소유권 등기는 뭘로 하는 겁니까? 취득세입니다. 되겠죠? 아까 제가 등록 면허세에서 여기 등록은 어느 쪽이었다? 을구. 갖구가 아니라 을구. 을구가 소유권 왜 거죠? 소유권은 어느 쪽으로? 취득세래요. 됐죠? 그랬으니까 그가 답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을구니까요. 을구에 먹물 묻혔을 때 징수하는 것이 등록 면허세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도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9월 달하고 10월 달에서 동형 모의고사를 봐요. 이 동형이란 말은 실전과 같은 형태예요. 실전과 같은 형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다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합쳐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때 동형 모의고사 문제 낼 때에 저도 이제 문제를 줍니다. 문제 주는데 거기에서 2회 때인가 1회 때인가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동형 모의고사 꼭 해야 되겠죠? 이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이때 모든 실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엄청 올라가요. 이거는 꼭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 이제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분들 한번 동형 모의고사 문제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서 1회 건가 2회 건가 모르겠는데 1번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같습니다. 답도 같습니다. 5번으로요. 5번의 내용은 틀리고요. 답은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보니까요. 취득세는 어디를 포함한다겠어요?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죠? 소유권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니까 소유권 등기에 대한 이유로서 등기법 가봐요. 등기법에서 소유권 등기는 60일 내에 하라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줘서 며칠이나 60일 됩니다. 이렇게 해서 60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합니다. 정확하게 이 날짜에서 신고하고 납부했으면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많이 있죠. 여러분 가정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제분에게 공부하라, 학원 다녀라 라고 의무를 주죠. 그런데 그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의무, 신고 의무, 납부를 줬는데 의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법이 또 나오죠. 법 나온 거, 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행했다. 이랬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써 PC방에서 놀고 있으면 그 놀고 있는 자녀분을 그대로 밝혀내겠습니까? 아니면 노쇠하고 방치할 겁니까? 어떨까요? 여러분들요? 밝혀내죠. 똑같아요. 의무 안 했죠. 의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밝혀냅니다. 그 밝혀내는 기간을 보고 저희들은 제척 기간 그래요. 이제 법에다가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의 뜻은 간결하게만 적어줄게요. 원래 법으로서 나온 말은 법정 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권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서 부가권이 소멸되는 것.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뜻이에요. 그런데 간결하게 적어줄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제척 기간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밝혀낸다는 얘기죠. 요 기간이 끝났으면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내용 아시겠죠? 제척기간 뜻은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내용은 교재상으로서 연결해 볼 때 몇 페이지에서 나오냐면 D페이지 나와줘요. 또 뒤로 갑시다. 한테 뭐 앞에 갔다가 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재상에서 있는 것은 법전 내용 그대로 수록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재가 그러니까 이제 흐름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로 가는 겁니다. 자, 페이지에 대한 이로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381페이지 보세요. 381페이지에서 4가로에 제척 기간이란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서 정한 권리의 존속 기간. 이 권리란 단어에다가 밑줄 치고 적으세요. 어떤 권리입니까? 알려줄 권리, 부가권을 말하겠죠. 부가권이라고 적으세요. 부가권. 적고 다시 읽어드리면 즉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임으로써 제척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가 소멸된다. 부가권 권리가 소멸된다. 이런 거죠. 법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정해지는 것으로서 동그라미 1번 D페이지에서 표 안에 적어진 글자 읽어드리는데 사기, 그 밖에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 경감받은 경우 여기에서는 제척기간 10년입니다. 그 문장에 포인트된 단어는 사기, 사기에다가 밑줄, 부정 밑줄, 사기,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제척기간 물어본다면 10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서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무신고입니다. 무신고일 때에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은 7년. 그 밖의 경우에다가 적으세요. 과소라고 적으세요. 과소 신고. 과소 신고인 경우는 5년.
이게 일반적 경우 요 세 개를 먼저 기억하세요.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코스에서 하기로 하고 일반적 경우로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내용으로 적어주면은요. 제척 기간 물어볼 때에 문장상에서 글쭉적 이 말이 나왔다면 10년. 그리고 또 무신고 나오면서 제척 기간 물어본다면 7년. 그 밖의 경우에 대한으로서 과소 신고인 경우에 제척 기간은 5년. 이 기간 동안에 국가 지자체가 취득세가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자체가 밝혀낸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밝혀내지 못했다면 납세 의무는 소멸됩니다. 그럼 여기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니까 무신고죠. 몇 년일까요? 너무 하신다. 여기 적어졌네. 무신고 7년. 7년이죠. 7년 됩니다. 7년에서 7년 동안에 이제 우리는 안 들키면 돼요. 안 들키면 납세 의무는 소멸됩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들킵니다. 왜 들키냐면 상대편에 의해서 들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분이 PC방에서 놀고 있다면 어떻게 밝혀냅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상대편인 학원에 전화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상대편에 의해서 밝혀내줘요. 자, 여기서 이제 상대편은요, 요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상대편에게 적는 세금은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신고죠. 보유 외니까 신고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였으면 신고하지 아니한 취득자는 요 세금에 딱 들킨다는 얘기예요. 딱 들키니까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겠죠. 지자체가 취득세액을 산정해요. 산정하고 그리고 매매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분이 PC방에서 놀고 있었을 때에 밝혀냈어요. 그랬을 때 그 자녀분을 고이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매매할까요? 저 같으면요, 때린데 또 때립니다. 매매하겠죠? 세금 더 내란 얘기예요. 가산세 가산 하여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누가 세액 산정합니까? 지자체가 산정하죠. 그럼 뭐라 할까요? 결정. 아까 제가 그랬죠? 결정이란 말은요,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결정.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라 나올까요? 결정. 결정세 금액. 되겠죠? 그리고 너 들켰다라고 알려줘야죠. 알려주니까 고지서 발부한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렇지 이제 여기 볼 때에 요 가산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될까요? 자, PC방에서 학원에 다녀라고 의무를 줬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매매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산세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의무란 단어가. 의무란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의 뜻을 물어본다면요, 틀린 거예요. 되겠죠? 그 문장 다 외우실 겁니까? 단어만 기억할 겁니까?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가산세의 뜻에 관한 내용은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가지고 고지서 나갔어요. 그럼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납부 기간이 적어져요. 기간이 적었는데 이 납부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연체 이자 성격의 벌칙금 들어갑니다. 벌칙금이니까 가산금이 들어가요. 가산금.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번에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는데
그 가상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3%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과상금에 대한 내용이 현행으로서는 1.2%예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0.75%로 낮춥니다. 그리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되고요. 그리고 고지 기간에 경과해서 납부했다면 가상금이 들어가면서 이 두 개가 혼동됩니다.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20년부터는 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상금을 합쳐요. 합쳐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다라고 이번에 개정됩니다. 그런데 그 납부지연 가산세가 몇 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2020년 시행이죠. 그러면 내년에 공부하실 분은 기억하세요. 올해로 시험 끝날 분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시행된 날짜부터 시행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2020년 건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아는 것은요. 예전 내용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납부하지 않았다면 뭘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되겠죠? 그리고 고지서 발부된 후에 있는 게 뭐예요? 가상금.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있는 것은 세. 그리고 고지서 발부된 후에 있는 것은 금. 후에 있는 건 뭐였어요? 금이란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요 그림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로 나오냐? 문장으로 나와요. 그 문장으로 나오게 되면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다 읽어보고 맞았는가 틀린가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문장에서 고지 이 말이 있으면요. 뭐 물어본 거다? 가상금. 되겠죠? 어차피 이걸 물어보려면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상금을 물어본 거다.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뭘 물어본 거다? 세를 물어본 거다. 되겠죠? 그런 의미로 사시고요. 그리고 다시 요 가상금이 가산세에 합쳐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뒤에 있으니까. 이제 아는 거 조심하실 점으로서 가산세에는 가상금은 포함이다, 불포함이다? 불포함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서 교재에 대한 으로서 체킹해 주는 상태로 37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서 기억의에서 박스 안에 A번 나오죠. 아까 의문한 단어에다 동그라미 쳤죠. 이 단어 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가상. 그리고 조심하실 점, 가상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뭐 나왔어요? 고지. 이 말이 나오니까 뭘까요? 가상금이죠. 가상금으로 하시고 그리고 니은에서 가상금의 구분에서 A번 일반 가상금은 그 옆에서 100분의 3, 3%에다가 밑줄 100분의 3이 3%죠. 3% 가상금. 이제 B번 중가상금. 자, 여기에 대한 내용 먼저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중가상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자, 납부 기한 앞에다가 적으세요. 고지된이라고 적으세요. 자, 고지된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킹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만분의 75, 만분의 75가 0.75%입니다. 0.75%. 0.75%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일반 가상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그 옆에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에다가 밑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점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첫 글자 경우 나오죠. 경우에서 세목별로 판단. 거기다가 밑줄. 세목별 판단. 세금마다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예습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열어서 설명드릴게요.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